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심판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어를 육상에서 양식하는 사업을 양양에서 민간업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해맞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도 태백산 눈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이틀째 현장 증거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의견 청취에 이어 오늘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와 함께 도보로 설악산에 올라 노선 상하부 정류장과 전망데크, 지주 등의 사업 예정지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행심위는 이번 현장 증거 조사를 끝으로 향후 구술심리 등 재반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양양군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막작 동백정원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화려한 개폐 회식이 취소되는 등 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백꽃 만발한 일본의 시골 전통 가옥에 손녀 나기사와 함께 사는 키누코 여사. 아름다운 교감을 나누는 그들에게 어느 날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 강릉 출신 배우 심은경과 일본의 대배우 후지 스미코가 공동 주연한 개막작 동백정원 상영과 강릉시 홍보대사 임원희 씨의 사회를 시작으로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에는 14개국 25편의 영화가 초청돼 CGV 강릉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좀 더 많은 베뉴들을 개발을 좀 더 한다고 그런다면 숙박이 일단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 강릉영화제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경쟁 섹션인 프리미어 기프가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영화제의 정체성에 맞게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모든 장르의 영화를 대상으로 경쟁을 펼치는데 모두 8편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속에 비대면 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 영화제로서의 영화인들의 대응 경험, 영화제의 비전,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강릉 포럼도 마련됐습니다. 국내 영화인들은 현장에서,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화제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집행위원장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영화제가 가야 할 과제와 방향에 관해서 서로 토의하는 그런 강릉 포럼을 역점을 두고 마련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문학과 영화의 만남을 모색하는 토크 이벤트 배롱야담이 문화예술공간 고래 책방에서 연일 펼쳐집니다. 올해 영화제는 영화와 문학, 마스터즈와 뉴커머즈, 강릉 등 3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5년 내에는 국제적으로도 유수한 영화제의 브랜드를 갖기를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정 지원들을 충분히 강릉영화제 법인에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영작은 예매가 마감돼 좌석 점유율이 90%를 넘어섬에 따라 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릉국제영화제는 사단 법인으로 공식 출범해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달 연쇄 감염과 관계없이 새롭게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새로운 감염 경로가 나타난 건 아닌지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대규모 감염의 여파가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 봉산동과 명륜동에 사는 70대 여성 2명인데 코로나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아닌 지역 감염은 지난달 31일 이후 닷새 만인데
아직까지는 연결고리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봉산동 식당 관련 감염자가 4명 나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초등학생 손주가 오늘까지 학교를 등교한 걸로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 귀가 조치 후 내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손주가 양성일 경우 전수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봉산동 식당 관련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진자도 산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100여 명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까지 차례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음성 판정 후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들의 검사 결과가 재확산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양구군이 마스크 5억 5천만 원어치를 구두 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역 내 마스크 제작 업체들은 형평성을 잃은 퍼주기식 처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4년 전 양구 농공단지에 입주한 마스크 제작업체 KF94와 덴탈용 마스크 등을 생산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한 기업이지만 양구군으로부터 배제당했습니다. 양구군이 주민보급용으로 마스크 69만 개를 구입하면서 입찰 공고도 없이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 그것도 구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구 농공단지 내 마스크 업체가 3곳이 있지만 나머지 2곳은 공무원의 착오로 마스크 구매 계획조차 몰랐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 그 당시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한 개 업체만 있는 걸로 인식을 했었고 추가 업체가 신생업체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마스크 구입 예산만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이지만 양구군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수의 계약 한도는 2천만 원 미만이지만 감염병 관련법과 농지법에 따라 농공단지 내 기업에 대한 수의 계약의 제한 금액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앞두고 긴박하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마스크 한 개당 단가는 797원. 양구군이 구두 계약을 체결한 10월 중순쯤 강원도 교육청이 입찰 공고한 KF94 마스크 단가 485원보다도 40%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시중 가격은 35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KF94 기준으로 잡으면 뭐 여기서 KF80이나 소형이나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근데 거의 배 차이 납니다. 지역 내 방역용품 기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양구군의 주먹구구식 행정 시스템이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어의 고장 양양군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연어를 육상에서 양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어를 바닷물에 적응시켜 육상에서 양식하는 특허를 가진 민간업체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태풍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에 있는 육상 연어 양식장. 육상에서 바닷물로 연어를 키우고 출하하는 곳인데 대부분의 수조가 비어 있습니다. 어린 연어가 몇 마리 남은 곳도 있지만 수량은 적습니다. 지난 9월 태풍이 왔을 때 해수관이 망가져 5일간 물 공급이 끊기면서 수조에 있던 연어 10톤이 폐사했습니다. 또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첨연어를 양식하려고 어린 고기 5만 마리도 들여왔는데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양식장이 군사지역 안에 있다 보니 보수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우선 남은 연어는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막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판로 축소에다가 태풍 피해까지 덮친 겁니다. 해수관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고스란히 손실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 확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면은 더욱더 지금보다는 더 이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저희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실행을 못한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육상 연어 양식을 성공한 업체를 지원하려고 군유지 임대 등을 모색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급한 대로 사료 구입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 공모 등에 참여하도록 행정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려고 작년에도 이제 군유시도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그 사업 부지 좀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웠고 자본화 문제도
미래 먹거리이자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연어 양식.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 앞서서 육상 연어 양식 기반을 닦고 있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선 지역의 한 서예가가 80살이 다 된 고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서예 활동을 이어가며 세계 기록 인증을 받아 화제입니다. 앞으로도 서예 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겠다는 고하윤 서예가를 조규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선에 사는 79살 고하윤 서예가 오늘도 정성을 다해 붓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한 그는 30년 남짓 공직에 몸을 담으며 서예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붓글씨를 단련하고 사서 삼경 등 서예에 쓸 글을 모으는 데에만 수십 년의 공을 들인 그는 50살이 되어서야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0이 덜 된 사람이 글씨를 써내놨다 이러면은 무언가 알맹이가 없어. 결실이 덜 된 글씨란 말이에요. 남한테 내놓기가 부끄럽고. 병풍 서예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서체 가운데 초소화 행서에 남다른 실력을 보였습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쓴 병풍서 규모만 11,709폭에 길이가 16,275m에 달했습니다. 이 병풍서는 2015년 한국기록원의 국내 최다 기록, 2017년엔 유럽 인증기관에서 세계 최다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병풍서를 계속 제작해 지금은 그 규모가 24,729폭에 길이는 34,373m입니다. 정선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잊혀가는 서예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힘이 있는 한은 끝까지 저가 글씨를 이제 쓰기로 그거는 다 정한 마음이 있고 뭐 어떤 생도들이라도 와서 꼭 배워야 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고하윤 서예가는 지금까지의 병풍서 성과를 다시 인정받아 세계기록 인증서와 대한민국 명인 인증서, 세계기록 3회 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는 그랜드 마스터 인증서를 받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속초시가 2021년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속초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1 속초 해맞이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도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100명 안팎씩 발생하고 최근 태백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년 태백산 눈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강릉시민에게 속히 지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재난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을 보류한 강릉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강릉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례 회의 전에 지급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